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천연가스도 무료로 달라고 키예프 당국이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랜드 리스 방식으로 무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천연가스도 적용해 가스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회원국들에게 천연가스 배급제를 실시하자고 해서 난리 법석인 가운데 나온 요구입니다. 데니스 슈미할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겨울철 안정적인 난방을 위해 미 정부에 가스 랜드 리스의 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미할은 구체적으로 가스를 어떻게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랜드 리스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지금 당장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시장에 자국산 LNG를 팔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와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4월 2차 세계대전의 전례와 비슷하게 랜드 리스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슈미할의 이런 제안이 나온 시점이 묘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에너지 회사 나프토가스는 채권 디폴트를 낸 상태입니다. 나프토가스는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사정이 어렵다면서 부채 상환 동결을 요청했었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키예프 당국은 나프토가스에 그럴 거면 왜 채권을 발행했느냐는 질책과 함께 모든 책임을 지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가스 수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프토가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면서 주요 수입원으로 지난해 국가 총예산 수입의 거의 17%를 차지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의 폭로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친미 내각을 이끌던 율리아 티모셴코는 나프토가스가 횡령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나프토가스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하지도 않은 가스를 구입하겠다면서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가스를 산다고 정부 돈을 받아 꿀꺽하려 한다는 겁니다. 율리아 티모셴코는 지금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조국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시츄에이션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티모셴코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원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충분한 가스를 생산, 저장하고 겨울 난방을 위해 추가로 가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나프토가스의 가스 구매를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500억 흐리브냐, 미화 40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들여 나프토가스가 60억 입방미터 가스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미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가스는 70억 입방미터 규모입니다. 이에 앞서 월요일 티모셴코는 나프토가스가 최대 2,640억 흐리브냐, 미화 70억 8천만 달러를 횡령해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기의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화 40억 달러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국제적인 돈의 흐름은 이처럼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대한 투전판이 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티모셴코는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 행정부 관리, 국회의원, 독립적인 전문가, G7 외교관 간의 회의를 조직해 상황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면서 이건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는 물론이고 에너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요구를 한다는 게 황당해 보이지만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로비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보도하는 서구 미디어들은 대체로 키예프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전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항상 선하고 러시아는 늘 악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 역시 로비력입니다. 7월 11일 워싱턴 DC에 있는 컨설팅 회사 리즐리 와이시는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외국기관으로 미 법무부에 등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 이베이, 구글, 스냅챗, 스페이스X, 우버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하는 로비회사는 리즐리 와이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1개 미국 회사가 우크라이나 고객을 위한 러비스트로 등록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노르트 스트림 2 프로젝트 중단, 키예프에 대한 지원 증강은 물론이고 러시아 국경에 미군과 나토 군대를 배치하도록 워싱턴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미국의 국회의원, 싱크탱크, 언론인들과 1만 번이 넘는 접촉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러비력을 발휘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러비 접촉 건수는 2,834건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에 1만 건이 넘으니 2022년에는 얼마가 될지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로비를 하는 미국 회사는 2021년에 11개인데 반해 올해는 무려 24곳입니다. 이 가운데 6곳은 6월 한 달 동안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 많은 숫자가 프로보노, 공익을 위한다면서 공짜로 젤렌스키를 위해 서비스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용의 정신, 이타심의 발로로 흔히 포장되지만 노림수는 따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 돈을 받지 않아도 PR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라비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임 예정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화상 중계를 통해 젤렌스키에게 윈스턴 처칠 리더십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은 처칠의 후손과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영국에서 훈련받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러시아에 맞선 젤렌스키의 굳센 기계가 1940년 처칠이 경험했던 것과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젤렌스키는 3월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처칠을 흉내냈습니다. 2006년부터 수상한 처칠 리더십상은 지금까지 찰스 왕세자, 마가렛 대처, 존 메이저 전 총리, 전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받은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보리스 존슨의 퇴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강의 맹호였던 보리스 존슨은 키예프에서 칼트 피겨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보리스를 떠받들면서 그를 우크라이나식으로 잔스뉴크라 부르고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보리스 존슨을 모셔다 우크라이나 총리로 옹립하자는 청원을 젤렌스키에게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2,500명이 여기에 서명했는데 이게 25,000명이 넘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젤렌스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요즘에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